안녕하세요. 815개의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 미래형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815TV. 오늘 벌써 9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9번째 출연하게 되는 기업은 비블로즈라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쿠폰, 이 시장을 도전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임수열 싱크이지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 패널로 나오신 두 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엔젤클럽 아바엔젤클럽 회장 김종태입니다. 오늘 투자자 관점에서 또 우리 그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어떤 협력 관계나 기타 조언하는 입장에서 잘 듣고 또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희 IT혁신연구소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 가능한 흥미로운 시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데요. 1조 5천억 모바일 쿠폰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주식회사 비블로즈인데요. 아, 모바일 쿠폰 시장이 이렇게 크나요? 최근에 콘 그래가지고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예. 예, 비블로즈의 전홍기 대표를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비블로즈 대표 전홍기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쿠폰 시장은 매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기업의 그 모바일 마케팅을 위한 쿠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이 기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예, 앞으로 좋은 조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간단히 비블로즈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그 창업은 언제 했나요? 창업은 2012년도에 했습니다. 12년 11월 달에 했고요.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부터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쿠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금융권의 이제 SI 업을 하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들 주로 은행이나 뭐 카드사나 보험사, 증권사 등등 해서 이 금융기관들이 그 현장에서 고객 마케팅을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혜택을 주는 어떤 플랫폼이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어떤 선물이나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고 그 구매하는 과정이 이제 보수적이고 어렵다 보니까 요걸 좀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편하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창업을 한 2년 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우리 이런 그 쿠폰이나 모바일 쿠폰이나 뭐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네. 키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 무렵 같아요. 네네. 한 2년 아마 3년 그 사이에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융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 시장이 지금 현재 2년 동안 얼마만큼 어떻게 이제 성장해가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바일 쿠폰 시장은 소위 초기 단계에서는 이 대기업들, 통신사들이 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기프티콘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KT에서는 기프티쇼라고 하는, 그래서 통신사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가 이 시장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게 등장한 게 카톡이죠. 카카오톡에서 보시면은 선물하기라고 해서 예, 이 당사자들끼리 메신저를 하다가 필요할 때 뭐 커피 쿠폰 하나 선물해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카카오톡이 이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거의 한 70% 이상 모바일 쿠폰 시장을 점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B2C 시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 단계 2천억, 3천억 정도의 볼륨이 한 4천억, 5천억으로 작년 정도에 이제 시장이 형성됐고요. 올해 내년에는 한 1조 넘어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전체를 오프라인하고 모바일 쿠폰하고 100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오프라인하고 현재 모바일 쿠폰이 어디가 더 이렇게 아직은 역전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커머스 쇼핑 쪽도 원래 온라인 웹사이트
웹에서 하는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이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뭐 내년에는 5대5 이상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폰도 마찬가지인 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그 주고받는 쿠폰에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주고받는 비율이 뭐 현재는 한 6대4에서 거의 내년 이렇게 되면 5대5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이제 그 시장이 확 뒤집혀서 네. 역전될 수도 있겠다는 네, 그런 그렇게 얘기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년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잘 극복해 왔으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전 대표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장점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장점이라고 하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는 이제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조직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자금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영업이라고 하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현재 제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쿠폰 사업도 어떻게 보면 B2C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B2C 시장보다는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 저는 주로 타겟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업 네트워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계약을 맺고 저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그 쌓아온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저를 믿고 지금 계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금융기관에 있던 경험들이 향후에 이제 제가 사업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많은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사업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업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순탄하게 이렇게 성장을 해가거나 뭐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사업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님도 그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거나 네. 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그 자본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돈을 이제 많이 갖고 시작을 하면 참 좋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을 했기 때문에 초기 이제 자본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극복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인재를 구하는 부분, 처음에 이제 같이 좋은 인재와 함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비즈니스와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한 어떤 직원들이 뭐 어느 순간에는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이제 주변 상황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런 인재 한 명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는 사실 극복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또 보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또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숙련되는 또 상황까지 가기가 그런 면에서 오는 손실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 초기 기업들이 가장 애로가 이제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네. 사람 뭐 키워놨더니 도망가고 대기업이든 좋은 데로 가고 월급 많이 준 데로 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참 어쩔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자, 근데 그 비블로즈 이 좀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저희 회사명인 비블로즈는 현재 레바논 아시죠? 네. 레바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아, 비블로즈가. 네, 그래서 비블로스입니다. 원래 그 도시 이름은. 비블로스.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비블로스에서 마지막을 Z로 바꾼 이유는 알파벳 끝이 이제 Z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미였고요. 이 비블로즈가 알파벳이 탄생한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문자를 썼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게 종이 같은 종이. 게 저기서 유통이 가장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의 그 문화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제가 바라는 어떤 그 지향점이 저희도 이제 컨텐츠나 이런 이제 플랫폼의 어떤 중심지가 되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 이름을 따서 예,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비블로즈에서 운영하는 이제 모바일 앱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름이 퍼니콘이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예, 그 퍼니콘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업들, 은행들에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퍼니콘은 어떻게 사용하는 앱인지 그걸 네. 좀 쉽게 좀 풀어봐 주세요. 네. 간단하면서도. 뭐 요즘에 이제 쿠폰 쪽을 워낙 다들 잘 아셔서 그 쉽게 말하면은 모바일에서 그 쿠폰을 고객들이 구매를 하시고 그 구매한 쿠폰을 문자로 선물을 하게끔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서 그 실물과 교환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일반적인 이제 B2C의 개념이 아니라 그 기업의 임직원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본인들의 고객들한테 선물하는 용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플랫폼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트를 구성한 게 저희 이제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회사 자료를 보니까 퍼니콘 쿠샵? 네. 쿠샵이라는 이 표현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쿠샵은 쉽게 쿠폰 샵의 하나의 줄임말입니다. 그 앱에 들어가 있는 그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샵, 예, 예. 거기를 쿠샵이라고 부르는 네네.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폰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퍼니콘이라는 브랜드는 저희는 이제 모바일을 위주로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쿠샵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하는 저희의 브랜드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모바일 앱 화면이 나오는데, 네네. 예, 지금 이게 초기 화면인 건가요? 첫 대문? 좀 우측에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저기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 화면이라 그러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제 떠서 없어지는 화면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저희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좀 재미있는 요소라고 해서 이렇게 룰렛을 돌려서 그 맞추면은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하게끔 만드는 화면이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저희 초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거. 네. 예. 그래요. 주로 B2B가 주된 사업 영역이라고 했는데 네. 타깃 하고 있는 뭐 인더스트리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사가 아까 농협은행을 포함해서 어디 있는 거죠? 현재는 농협은행하고 농협카드가 저희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 예. 예, 거기에 플러스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새로 출시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쿠샵이라고 저희 본격적인 좀 사이트가 출시될 예정인데, 거기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개인 사업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이런 방문 판매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본인 고객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 서비스가 한 달 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역시 모바일 앱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모바일하고 웹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아, 두 가지가? 예. 아무래도 이제 웹사이트가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객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용하시는 거는 모바일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농협은행, 농협카드 두 군데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 사업이 그 뭐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쭉 얘기된 것처럼 이게 이통사, 통신사, 네. 대기업들이 지금 일종의 이제 잡고 있는 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과감하게 지금 도전장을 또 내셨고, 네. 물론 이제 B2B의 어떤 뭐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약간의 어떤 시장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은 현재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우리가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 요소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B2B 시장이라는 데서 소위 말하는 이런 플랫폼을 유연하게 제공하는 데는 아직까지 이제 대기업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일단 좀 경쟁력이라면 경쟁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쿠폰의 가치는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좋은 브랜드를 모바일 쿠폰으로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싱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규모의 경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커머스 시장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셜 커머스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레스토랑 위주로 그 할인 딜을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이제 배송 상품 위주로 가면서 오픈마켓하고 동일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이거든요. 모바일 쿠폰도 단순한 이제 커피, 뭐 음료 이런 형태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상품권 또는 배송 상품,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그 제품 중에 저희는 꽃배달도 쿠폰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의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모바일 쿠폰을 먼저 가져가는 부분이 저희 이제 나름대로 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특허를 출원한 내용 중에 소위 말해서 쿠폰은 그 고객들한테 선물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장님께 생일 선물을 모든 사람들이 쿠폰으로 했다. 케이크만 한 10개가 오고 이럽니다. 그거를 다 케이크 10개 사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아, 다른 쿠폰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사람하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특허를 또 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요소의 차별화를 좀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네. 지금 현재 쿠폰에 대한 발급, 뭐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그 특허가 네. 원천 특허가 다른 데 있어요. 네네. 아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프티콘, 기프티쇼, 네. 뭐 쿠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원천 특허에 다 맞습니다. 예. 저촉이 되고 있어서 네. 언젠가는 특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아이템의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잠재적으로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어서 네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물론 이제 쿠폰의 교환에 대한 뭐 특허 출원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 네네. 그 원천 특허와 이제 어떻게 뭐 같이 공존하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우리만의 어떤 그런 것들도 뭐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 자기네 고객들에게 이제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줄 경우에 네. 사실은 이런 퍼니콘 같은 앱을 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그 시장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과 주요 인터넷 업체들이 시장의 생태계를 다 형성하고 있고 네.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결국은 고객이 퍼니콘이라는 플랫폼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어야지 네. 예를 들면 우리 전 대표 비즈니스가 잘 될 건데 그런 고객들이 퍼니콘을 쓰면 좋아지는 장점을 한 3가지만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보통 기업에서 고객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쿠폰으로 마케팅을 하는 형태가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벤트를 해서 한 1000개 커피 음료 쿠폰을 고객들한테 발송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쿠폰을 전문적으로 그 대행해주는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고객들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1000개를 발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미리 받고 이제 그 시점이 돼서 발송을 해주는 구조로 이제 현재는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트를 열어드리고 고객이 들어와서 저희 사이트에서 1000개를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든지 그 비용 자체를 가지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희는 발송은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날이 도래해서 발송하고 싶으시면 그 날을 예정일로 정하셔가지고 자동 발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뭐 각자 개별로 발송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 구매를 한 다음에 개별로 발송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계속 해놓으면 데이터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 마케팅을 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내역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마케팅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자기 고객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을 해버리면 그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거를 저희는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이제 좀 전문화된 플랫폼이 저희 좀 장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모바일 쿠폰을 주는 마케팅 활동이란 게 네. 자주 하면은 효과가 떨어질 거고 네네. 또 사실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을 거고 네. 특정한 이벤트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건데 네. 또 그 기간도 뭐 1, 2년에 한 번 정도일 거고 네. 그런 고객을 위해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영업자나 중소업체, 벤처기업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예를 들면 회당 이용하는 방식으로 네.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혹시 하고 있나요? 회당이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 내가 이번 이벤트에 모은 우리 고객 10,000명한테 네. 차등화해서 쿠폰을 나눠줄 경우에 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행사 같은 데 전화해서 네. 맡겨야 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직접 딜리버리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고객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네네. 하면 그럴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용하는 거를 특정 시점에만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네. 혹은 한 달간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은 없냐는 거죠. 아직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료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신 부분 까지는 기획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의외로 사용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농협의 30개 계열사가 저희 플랫폼을 다 이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카드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주 사업이 은행이지 농협의 전체 30개 계열사가 쓰시는데 또 보면은 그 특정 마케팅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생일이 항상 도래하잖아요. 그럼 생일마다 발송을 또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생일 때는 큰 선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보면은 뭐 1년 내도록 뭐 몇만 명의 고객의 생일은 늘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빈도로 따지면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월 뭐 보통 그 한 파트에서 월 1회 정도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까 이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무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비블로즈가 갖게 되는 그 수익은 수익 네. 구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는 이제 일종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쿠폰을 하나 팔았을 때 뭐 그 중에 뭐 5% 10%를 저희가 가져가는 거죠. 거래됐을 때 그 그러니까 수수료죠. 정가 가운데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그 기프트콘을 판매하는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쪽 은행으로부터 받는 건 아니고. 네네.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농업, 은행 및 뭐 농협 관련 계열사들한테 지금 이 플랫폼이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농협 아까 마케팅 담당자들의 뭐 반응이 뭐 그동안 이제 써본 거에 있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렇게 받아줬을 때 그 고객들의 반응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그 사용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는 책정이 되는데 네. 실제로 마지막 고객한테 선물이 갔을 때 그 고객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 플랫폼 제공해서 이제 플랫폼을 쓰고 있는 농협 관련된 그 계열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뭐 만족한다, 불만이다, 아니면 이런 것도 보완해줘라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만족하고 계시고요. 예. 그동안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부탁 뭐 이게 처리하고 하던 것들이 그냥 손쉽게 뭐 사이트에 접속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이제 뭐 항상 선물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이제는 필요로 하는 선물이 만약에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면 역으로 저희한테 이런 선물도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럼 저희는 역으로 그 상품을 소싱하는 이제 형태의 또 응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는 거라 좋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싱한 그 상품들의 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꽤 다양해야 뭔가 좀 이렇게 플랫폼을 맞습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또 예.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략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그 소싱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 상품으로만 놓고 보면 약 한 2,000여 개의 상품을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 아니면 무슨 네. 뭐 케이크 무슨 뭐 꽃다발까지 다 해서 예,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 쿠폰을 쏘잖아요. 네네. 그러면 쏘면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앱을 보유한 고객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 자체로 보내는 거예요? 모바일 자체로 보낸다. 받는 분은 최종 받는 분은 그냥 문자로 받으십니다. 아, 그냥 모바일 문자로 예, 예. 보내는 거예요? 아, MMS 고객은 저 앱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는 없습니다. 거고 예. 아, 필요가 그러니까 이 앱 없는 거네. 화면이란 것은 지금 B2B 기업들이 B2C 고객들에게 마케팅을 하기 위한 맞습니다. 담당자의 화면이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질문을 이 앱을 얼마나 다운받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다운 횟수는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니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매출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은 이 앱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자기네 고객에게 발송을 해준 네. 쿠폰의 개수, 누적 개수와 금액이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로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달에 구매해서 발송하시는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쿠폰 10만 개? 네네. 예, 10만 건, 예. 보시면 되고요. 또 쿠폰 한 장당 대략 어느 정도 수수료? 3,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예, 저희 평균 가액이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수료는 뭐 10%, 5%뭐 이렇게? 예,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 보통 한 10% 정도. 10%? 예, 그럼 7,000원이면 700원. 맞습니다. 예. 곱하기 건수 딱 하면 이제 네. 매출이 나오는 거네요. 어우, 매출 크네요.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근데 10%까지 사실 좀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를 하게 되면 피지사 수수료 나가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판매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소싱을 대행해 주시는 업체에 또 나가는 수수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쩔 때는 5% 언더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농협을 이제 했던 것은 기존에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이제 그걸 설득할 수 있었던 거고, 네네.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제휴사들을 넓혀나가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랄까, 네. 노하우랄까, 네. 예,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 플랫폼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접근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쿠폰 플랫폼이라는 게 약간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래 이제 주로 그 도입하는 솔루션이나 플랫폼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관 부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가 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마케팅 팀에서 사실 주관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뭐 마케팅 팀은 예산을 가지고 쓰는 팀이 아니고 어떻게 소비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플랫폼을 또 도입하게끔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무대포로 무대포. 예, 저희가 제안서 밀어넣고 그다음에 또 찾아뵙고 연락드려서 만나서 저희 플랫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저희가 기업에서 저희 플랫폼 뭐 개발하는데 개발비를 주십시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공짜로 예, 쓸 수 저희가 있으니까. 도입하시면 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호의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고객사가 농협 관련된 두 군데, 물론 계열사들 다 쓴다고 하지만 네, 밖에 안 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제가 보기엔 네, 이 제안서 넣으면은 다들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더라도 네. 한두 번 손쉽게 써보고 그런 고객사가 부지기수로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랫폼을 좀 보완하고 고도화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저희 플랫폼 자체에 좀 차별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경쟁 시장에 이제 경쟁자가 있을 거고, 네네. 뭐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 뭐 이렇게 비슷한 B2B 네.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그다음에 또 모바일과 오프라인 시장이 역전될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되고, 네. 뭐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 바다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아까 금융기관 이제 두 군데에서 확장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이게 뭐야 금융기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좀 추천 좀 해주시고. 꼭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대기업들하고 싸워 나가려면. 물론 B2B라는 특별한 이 분야, 그다음에 또 플랫폼이라는 뭐 좀 이색적인 분야이긴 한데, 네. 그래도 또 제가 볼 땐 경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뭐 새로운 어떤 뉴 패러다임의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열심히 뛰는 수밖에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는데, 플랫폼에 대한 차별화는 기능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이는 부분들은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히 쿠폰을 발송하는 데서 출발을 했지만 그 종착점은 결국에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저희는 가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케팅을 하는 플랫폼 안에 이제 쿠폰을 발송하는 게 하나의 기능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기존의 어떤 쿠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가는 저희는 분명히 이제 향후에는 어떤 차별화 요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 입장에서 그네들의 개인 고객들에게 이 쿠폰을 발송을 하면 네. 최종 종착점에 있는 고객들이 어떤 쿠폰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까지 데이터도 다 취합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직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종 사용처에서 사용된 내역이 사실은 저희 쪽에 와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또 계약이나 이런 걸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프로세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들이 좀 존재합니다. 고객사 마케팅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번 그런 데이터에 대한 취합에 대한 의지나 네. 그 고민들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예. 보기엔. 예. 올해 지금 이 퍼니콘 외에 비즈니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전체 회사 우리 매출 목표가 얼마며 그중에 퍼니콘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고 네. 현재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예. 올해는 뭐 저희가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업한 지가, 올해 매출은 한 10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쿠폰 쪽 퍼센테이지는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달성됐나요? 지금 뭐 12월에 계약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 우리 퍼니콘의 매출은 전체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 수수료만 매출을 잡는 거야? 아니면 전체 유통된 금액을 잡는 거야? 회계적으로는 수수료만 매출이 잡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보통 순액 이제 가야지. 저희가 IR 할 때는 거래액이라고 하죠. 오케이. 거래액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선 거래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는 네네. 얘기로, 예. 맞아요. 이게 순액법으로 총액법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예.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제 수수료 부분만 우리가 매출로 이제 잡아서 그래야지 순액법으로. 착시 현상이 네. 없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규모의 어떤 비교를 위해서는 또 다른 데가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또 이게 총액법으로 안 할 수 없는 뭐 맞습니다.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버블로즈, 비블로즈, 자꾸 이름 헷갈려. 비블로즈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요 사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잘 가려면 이제 고쳐야 될 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좀 네. 아쉬웠던 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첫 부분에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조직원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방법을 도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는 뭐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체계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적인 측면, 그러니까 플랫폼을 개발하는 고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내부 인력을 갖고 진행하기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를 뭐 몇 명을 두고 개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방법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마다 뭐 외부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이 좀 저희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이고 그 중에 퍼니콘 관련된 인력은 몇 명 정도예요? 지금 총 저희가 그 7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7명. 예, 그 중에 4명이 이제 쿠폰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서 올해 10억 정도 하면은 뭐 좀 남겠네요. 이상하게 그럴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전 대표 급여가 많거나 돈을 많이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럼 이제 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넘어가 볼게요. 네. 2년 전에 창업을 했잖아요. 예, 얼마로 자본금 시작을 했나요?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5천. 예. 그거는 본인 돈으로? 예. 100%? 네. 그럼 이제까지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네.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저희가 엔젤 투자를 그 1.5억을 받았고요. 그거를 정부 매칭 투자를 신청해서 거기에 승인이 떨어져서 총 3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퍼니콘으로 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저희 지금까지 그 엔젤 투자, 매칭 펀드 투자 받기 위해서 하셨던 노력 중에 네. 좀 가장 눈에 띄는 노력이 무엇이었고 네. 앞으로 투자를 더 받으려면 또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또 도출하실 건지 네. 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으실 건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처음 투자를 받을 때 뭐 사실 그 시장을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랐었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VC 계신 분들이라든지 예, 뭐 에피소드 하나는 뭐 회사 처음 만들고 소개받아서 VC를 갔더니 예, 여기는 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좀 여러 가지로 깨달았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발품 팔아서 찾아다녀서 설득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또 다행히 서비스를 좋게 봐주셔서 그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생각은 저는 아직은 없고요. 현재 갖고 있는 이 그 쿠폰 플랫폼, 저는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앞으로는 이제 좀 바꿔 나갈 예정인데 이 플랫폼을 더 고도화시키고 이제 고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 투자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략 어느 정도가 다음 아까 얘기한 뭐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이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약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금은 뭐 한 그 이하 정도 받아도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엔젤 매칭을 1.5억을 해서 지금 3억이 됐으니까 예. 아직 1.5억의 룸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2차로 엔젤 투자를 만약에 1.5억을 받으면 네. 또 정부에서 1.5억을 매칭을 해주니까 네. 원하는 3억은 이제 조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엔젤 매칭 쪽으로 아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도 예. 방송 끝나고 뭐 대화하십시오. 뭐 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엔젤 클럽들이 많이 있고 네. 또 그다음에 1차 매칭한 클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클럽하고도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고 네.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그 매칭 펀드 성사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떤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매칭을 신청을 했을 때 매칭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리젝트된 부결되는 게 뭐 저희 클럽도 꽤 높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공급자 즉 투자자 측면에서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또 투자를 받은 회사가 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뭐 위법 탈법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 우리 뭐 정부에서 사실 이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매칭이 안 되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를 해서 정부에서 매칭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으니까 결국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거가 뭐 높다 많다 이런 걸 떠나서
뭐 매칭되는 기업들 매칭해주는 어떤 그런 경우를 찾아 다니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칭 펀드를 신청을 했는데 그 떨어졌어요.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서류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이제 심사까지 가서 매칭이 부결되면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그 회사의 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니까 물론 NG투자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엔젤 쪽은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뭐 나름 좀 이렇게 그 일종의 또 규제니까 뭐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도록 지금 뭐 아주 다각도로 뭐 건의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 클럽에서 그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비블로즈 전 대표님의 이런 멋진 모습에 반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어쨌든 투자에 대한 회수 문제가 또 고민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잠재적인 예비 투자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나요? 투자 회수와 관련해서. 네. 저희의 이제 기업을 하는 뭐 대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영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유지해서 상장 가서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목표가 조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제대로 좀 잘 만들고 키워나가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왜냐하면 아까 회장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쿠폰 또는 마케팅 시장은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이걸 정말 잘하실 수 있는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에 저희가 저희 플랫폼을 좋은 어떤 가격으로 좀 사주십시오 하는 형태로 저희는 목표를 매각에 대한 고민도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뭐 옐로 모바일 같은데 제안해도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옐로 모바일 요즘 상당히 이제 핫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까 뭐 잠깐 우리 그동안 쭉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 얘기했는데 또 앞으로 또 이게 목표한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가다가 안 되고 또 투자자도 1차 투자는 또 다행히 마침 관심 있는 분을 만나서 투자를 받은 건데 뭐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뭐 많은 어떤 뭐 이렇게 활동을 하더라도 이 투자자를 못 만나거나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뭐 우리가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발 계획 원래 하던 대로 안 되면 옆으로 틀어서 하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투자를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비상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의 프로필 이력이라고 하면 이런 서비스를 그동안 서비스와 컨텐츠를 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제가 에이전시 업무를 그동안에 쭉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디비전 파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제작을 원하시는 기업이 있을 때 저희가 대행을 해드리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더라도 제가 혼자서 뛰어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성원들이 그런 능력을 충분히 또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위기사항이 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어떤 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제 올해 목표는 10억 정도 거의 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이야기를 하셨고 내년도에 사업 목표는 좀 잡힌 게 있나요? 내년에 뭐 금액으로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로 매출을 갑자기 확 뛰는데 뭐 좀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영업적으로도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저희는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왜냐하면 이쪽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난 뒤에는 성장이 좀
가파르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목표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50억 정도 매출 목표 중에 대부분의 포지션은 이 퍼니콘 매출이겠네요. 예. 거기 한 퍼니콘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소업체나 자영업자를 위한 쿠샵? 네. 쿠샵. 맞습니다. 네, 쿠샵. 그 개인 소규모 음식점 같은 데서 네. 쿠샵을 이용하려면 네. 별도 무슨 계약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 앱을 다운받아서 자기 온라인이든 앱에서 그냥 이용을 하면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쿠폰은 네. 자기가 벌크로 한꺼번에 카드나 이런 식으로 또 사면 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용하시는데 장벽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쿠샵 마케팅이 좀 잘 되면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충분히. 예. 내년에 자주 전화하겠습니다. 네. 쿠샵은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지 않던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럼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쪽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들 좀 들어보셨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또 전 대표에 대해서 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좀 시기적절한 그런 어떤 조언을 좀 우리 두 분 패널께서 좀 해주시죠. 제가 먼저 아주 값진.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퍼니콘이라는 이제 쿠폰, 그다음에 쿠샵이라는 향후의 새로운 비즈니스, 그다음에 또 앞으로의 어떤 모바일 쿠폰 시장과 뭐 아까 여러 가지 나눴던 얘기들을 이제 뭐 쭉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뭐 모바일 그 쿠폰, 모바일 상품권, 또 모바일 관련된 그 결제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의 성장세는 향후에 상당히 클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과 이 온라인의 어떤 규모도 당연히 이제 역전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즘 시대가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이제 휴대폰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사업은 과연 어떤 거냐를 이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의 어떤 굉장히 거대한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가는 이런 우리 사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닥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이 아이템으로 이제 상장까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타임 스케줄 잡아서 가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그 아까 옐로 모바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 그런 수요처가 있으면 M&A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퍼니콘 말고도 그 콘 관련된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의 경쟁자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또 새로운 또 회사들 계속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거 시대가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쪽에 뭐가 있는 건 줄 알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적인 특징이 뭐 하나 잘 된다 그러면 막 너도나도 여기에 몰려서 또 오히려 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의외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서비스에 정말 아까 차별성 얘기했지만 그 차별화가 정말 남들이 따라오기 힘든 쪽으로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액에 대한 또 매출액에 대한 기준을 물론 아까 이제 전체 총액법으로 얘기했지만 순액법으로도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익을 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그러니까 사실 유통된 전체 거래 물량으로 총액법으로 따지면 여기 너무 버블이 이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액법으로도 이제 나중에 뭐 지금이야 뭐 그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그런 것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우리 그 이런 모바일 인터넷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아니면 이렇게 여기 또 받으면 이거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하기 내지는 그냥 아예 뭐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서 해도 다 이제 쓸 수 있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익명성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내가 구입하거나 내가 할 때는 이제 내 정보가 이제 그 구입처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이나 반응은 전혀 엉뚱한 데서 쓰여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도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빅 비즈니스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저도 적극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일단 유사한 비즈니스를 지금 저도 케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한번 그건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 생각은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전 대표하고도 이렇게 한두 번 만나고 이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퍼니콘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제품 플랫폼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좀 알리기 위한 방법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품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알려지고
효용성이 한 번만 검증되면 입소문을 타기가 참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군지 뒤 옆에 가서 한마디로 야 니네 고객들한테 마케팅 한다면서 쿠폰 그거 나눠줄 때 쌩고생하지 말고 퍼니콘 써봐. 저 공짜야. 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층이 거의 5천만 전 국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매 활용 패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마케팅적인 통찰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쿠폰을 제공해주는 다른 파트너들한테도 뭔가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는 조건을 좀 설득을 잘 하시면 네. 제보의 그런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분석 서비스까지도 뒤에 얼마나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제가 보기엔. 네. 한번 꼭 노력을 하십시오. 그거는.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비블로지에 대해서 아주 두 분의 패널이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훈훈해가지고 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전 대표가 앞으로의 미래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들에게 어떤 꿈이랄까, 각오랄까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한번 어필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그 초대해 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저희 그 회사 속에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저는 뭐 아주 요즘에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는 어린 친구들처럼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능력은 저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어떤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저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모바일 마케팅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고 좀 자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케팅 플랫폼을 정말 좀 자신 있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 뭐 모든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측면을 좀 잘 봐주셔서 저희 회사가 가는 궁극적인 미래를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오늘 비블로즈 회사 전원기 대표를 모시고 지금 퍼니콘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 쿠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보신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또 그 새로운 각오와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저희도 뭔가 격려를 얻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한 관심과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든다. 전원기 대표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또 비블로지의 어떤 성장성, 비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방송이 815tv.net 이 사이트에 이 방송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비블로지의 사업 속에서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업데이트가. 좀 더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15tv 9번째 초대 기업을 모시고 이제까지 방송을 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